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점프에서 일하고 있는 이의헌이라고 합니다. 이제 11년에 시작해서 이제 10년 차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달 초에 무주로 워크샵을 갔었는데 워크샵 때 찍은 저희 직원들 사진입니다. 오늘 현재로 26명 정도가 저희는 서울과 영남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서 팀으로라고 써놨는데 한 10명 정도까지는 가족 같은 회사를 지향했던 것 같아요. 이제 20명 이상이 되면서는 가족보다는 팀에 더 적합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9년 동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프의 미션과 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청소년들한테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인재로 저희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소수자와 그런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중고 등 대학교까지 다 졸업했고요. 신문방송학과를 다녀서 언론인, 기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마침 언론사 시험을 보던 당시에 미국에 있는 미주한국일보라는 데서 기자를 뽑아서 한국에서 시험을 받고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저는 미국 LA에서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남자이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주류 사회의 멤버였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비주류가 되고 소수자가 되고 이민자가 되고 이주 노동자가 되면서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일을 하면 좋겠다. 기자로서 이런 거를 목격하고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자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형친들을 많이 만났고요. 2년 동안 대학원에서 이 친구들과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것들 고민을 나누고 그러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풀고 싶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아이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가정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가난한 가족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첫 번째 가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요 두 번째 가정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친구들한테 더 좋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자. 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까? 제가 택한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였습니다. 초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 이주 배경 청소년 이런 분들한테 집중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모르시니까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이주에 오셨기 때문에 친척 같은 인맥이 없어서 사회적 네트워크도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아니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는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들에서 봤던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자는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정부의 예를 들자면은 지자체장이 자기 임기 안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많은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3개월,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두 시간 가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대학생 한 명이 가서 막 10명, 20명을 만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교육봉사 선택의 자체도 외부에서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월급을 받으면 왜 좋은 일 하는데 월급을 받냐 이런 식으로 해서 희생에 기반한 생태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정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기존의 접근법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거꾸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떤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그 현장 중심으로 바꿨고, 단기적인 접근을 장기적으로 바꿨고,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던 걸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라고 SK그룹이랑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 내는 사회적 성과를 지표화해서 그걸 돈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1년 차에 저희가 전체 2등이었고 2년 차에도 그렇고 저희가 3년 차에도 전체 한 3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 회사 형태 혹은 뭐 협동조합 형태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형태를 정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본질, 핵심에 맞춰서 기업 형태를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만나는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행사가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개하는 방법을 전문성 있게 엣지 있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파트너하고 좋은 관계여도 사업이라는 거는 조직과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 기간에 그런 실무자는 여러분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위에서 다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 운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점프가 지금 10년 동안 안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서울장학재단을 만나서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실무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저희처럼 작은 기관과 뭔가를 하는 것에 꽂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지. 지금도 항상 그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같으면 절대 점프 같은 데랑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업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누군가한테는 그 때가 아닌 거고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운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셔야 하는 게 창업가의 현실인 것 같아요.